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5차전 약 2년 만에 관중이 들어오면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는데요. 경기력이 물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관중 덕분인지 선수들도 힘을 받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라인업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전 센터백과 공격수인 김영건과 황의조의 빈자리를 권경원과 조규성이 대신했는데요. 왼쪽 풀백에는 홍철 대신 김진수가 선발로 나섰고 오른쪽에는 이용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10월 A매치부터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날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선수 개개인 퍼포먼스도 좋았고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압도했습니다. 이날 가장 좋았던 건 압박, 연계, 빌드업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거의 90분 내내 강하고 조직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전방에서 조규성을 필두로 이선 자원들과 황인범이 강한 압박을 보였는데요. 때로는 정우영도 압박에 가담했고 수비 라인은 상대 공격수들에게 강하게 붙어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한 압박에 아랍에미리트는 빌드업 자체가 안됐고 롱패스를 시도하거나 패스미스를 남발했는데요. 롱볼을 전개했을 때는 경합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였고 수비 라인이 상대에게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 볼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압박에 성공하고 나서는 상대 수비가 정돈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공격 찬스들을 만들었고 강한 압박을 통해 볼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볼 소유권을 늘리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는데요. 선수들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주면서 빈 공간에서 볼을 잘 받아줬고 조규성의 포스 플레이와 이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연계가 좋았습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황인범, 이재성의 지원으로 윙포워드 풀백과의 연계도 탈압박을 보였고 중앙에서는 조규성을 활용한 포스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조규성은 황의조와 달리 뒷공간 침투보다 연계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측면에 벌려주거나 뒷공간 침투하는 이선 자원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이선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또한 조규성이 피지컬을 활용한 등딱, 경합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황의조의 빈자리를 잘 메꿔줬습니다. 빌드업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김민재, 권경원, 정우영을 중심으로 황인범이 앞에 위치한 3-1의 빌드업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밑으로 내리면 센터백과 정우영만 후방에 나와 빌드업을 했는데 상대가 압박을 가할 때는 황인범, 이재성, 때로는 손흥민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했는데요. 이날 빌드업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과감한 전진 패스였습니다. 후방에서 위험하게 두어 차례 끊기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로 3선을 거치지 않고 2선으로 패스를 자주 시도했는데요. 정확도도 꽤 높았고 이러한 전진 패스 덕에 공격 템포를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스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수비 라인 모두 패스 성공률이 90%가 넘거나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황인범은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했음에도 91%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빌드업이 안정적이니까 후방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공격 전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이날도 결정력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규성의 중거리 슈팅에 골대를 맞았고 손흥민도 환상적인 돌파 이후 골대, 헤더 골대로 골대만 3번이나 맞추면서 운이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라면 하나 이상 정도는 넣어줄 수 있었고 슈팅 22개 중에 유효 슈팅이 6개로 유효 슈팅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결정력만 올라온다면 월드컵 본선 진출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주역으로는 3명을 뽑고 싶은데요. 우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리아전부터 슈팅을 많이 때리기 시작했고 이날도 많은 슈팅을 기록하면서 팬들이 국대에서 기대하던 손흥민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드리블, 때로는 빌드업에 가담해줬고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 푸스카스상을 연상케 하는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 이후 골대는 팬들이 그토록 바라던 손흥민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민재는 이날도 벽이었는데요.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과 수비, 때로는 직접 전진하는 모습으로 수비의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는 롱패스 시도 11회 중 9회를 성공하면서 높은 롱패스 성공률을 자랑했고 센터백임에도 드리블 성공 2회로 공격적인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잘한 선수는 황인범이었습니다. 황인범은 최근 국대나 소속팀에서나 결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날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2.5선과도 같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수비 가담을 열심히 했고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창의적인 패스, 연계 모두 훌륭했습니다. 또한 결승골인 PK를 얻어낸 것도 황인범이었는데요. 사실 국대에서 황인범의 중용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었지만
최근 황인범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대표팀의 에이스라 해도 무방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관중 덕인지 이날 우리나라의 경기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5번의 경기 중 4번의 경기가 원정이지만 이런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조 1위로 본선 진출도 불가능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수고했고 다음 주에 있을 이라크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